자, 구독자분들 혹시 이거 기사 보셨을까요? 자,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 참 이걸 노벨상을 안 줘가지고 통제를 한다라는 게 좀 이게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무튼 지금 상당히 자, 그린란드 사태가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추가 파병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관세 100% 실행한다라고도 또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단순히 단발성 이벤트일 뿐이지 이게 진짜 시장의 위험 요소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이거는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채널에다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이벤트들은 제가 게시물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 올라오는 대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또 써서 올려드린 건데, 무튼 보시면 이 모든 그린란드를 합병한다,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결정들을 트럼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보시더라도 20% 미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전 중까지는 나스닥이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후 들어서 흐름들 보시니까 어떤가요? 지지라인을 깨고 낙폭이 확대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어제 미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미장 안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 들어서부터 해서 이런 악재들이 이제서야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일 이틀 동안 이렇게 이더리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린란드 사태가 지금 이제서야 터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린란드 사태는요, 이미 11월, 12월 달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4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더라면 이미 그 전부터 반영이 되었었는데 왜 이제서야 반영이 되고 있던 거예요? 당연히 이 그린란드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서야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세 얘기는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갖고 보고 계속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세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관세하게 되면 이 물가가 생각이 되게 됩니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관세를 매긴 만큼 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25년 4월달, 5월달, 6월달 당시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여줬었죠. 목표 물가치에 거의 근접해 있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물가를 좀 더 낮춰놓은 상황 안에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니까 물가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돌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3%대를 또 유지를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 지금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자, 2.07%입니다. CPI 인플레이션율 2.07%예요. 상당히 안정적인,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말씀을 드리는 게 단발성이다,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서야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락을 다지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게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좋게만 볼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 안에 자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시장,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가는 데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죠?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오늘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자, 여전히 현재 6.8B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죠? 원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업비트 거래소에다가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래소가 CEX라고 하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소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원화와 같은 개념인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있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의미는 결국
알트 매수 대기잠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니 불장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알트코인들 다 떨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락 쭉 나와줬을 때 코인 오르는 게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이 돈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반등장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큰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하나의 바닥을 다져가는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이라는 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나왔던 악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지금 떨어졌을 때가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는 것은 토탈3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알트코인 전체 합산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예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 코스닥은 뭐예요? 지수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보는, 증시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들도 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알트코인 지수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토탈3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타를 하시든 뭐 어떤 포트폴리오를 세우실 때도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쨌든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고 토탈3라는 게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을 때 이런 똑같은 흐름들을 보이게 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체인링크라는 토큰이 있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체인링크 차트 보이시죠? 자, 올랐다 내렸다 쌍봉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쵸? 이런 산 모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차트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엄청난 변동성을 나오기는 어렵지만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체인링크를 볼 수가 있어요. 체인링크 말고도 아발란체, 에이브와 같은 토큰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 안에서 시장이라는 게 이처럼 반등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을 때는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몰캡, 시가총액이 낮은 자발트 코인이 아니라 이런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에이브와 같은 토큰으로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내려온 흐름들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다가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런 또 급등하는 코인들은 하나같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22일 날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때 맞춰서 들어가려고 최대한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바이백에 대한 이슈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스카이 프로토콜, 자 보시면 바이백 했다. 바이백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저번 주에 바이백을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카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번 주는 딱 이 시점이거든요. 이 이후로도 크게 올라갔죠. 80원부터 해서 거의 100원까지. 그렇잖아요. 이 바이백에 대한 이슈가 어떤 코인이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단 22일 날 어떻게 바이백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51% 넘어가면 그때 상승 나오거든요. 그때 맞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옵티미즘,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방이 구독자 방이에요.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한 주 한 주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슈 일정이 있던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이런 호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기사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해외 기사를 보고 해외 일정들 다 체크하고 올려드린 거니까 아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방은 뭐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구독자방 링크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댓글에다가 이렇게 정리할까요? 여쭤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분 말고도 다른 분도 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아반티스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매도를 나가면서 한 10% 정도 수익을 봤는데, 제가 매도 사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을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반티스도 그렇고 엑시 인피니티도 그렇고 다 나갔었던 코인이잖아요. 그쵸? 이 베라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매도 사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사인 대응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댓글을 또 놓치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자방 글만 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시면 소통방이 또 따로 하나 있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 또 단타는 단타대로 또 나가고, 또 들어갈 것들을 미리서 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 이제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시장이 낙폭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바닥 구간이 오게 되면 결국 좋은 시장이 또 찾아올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는 게 또 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또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